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정부 지출의 분석인데요. 네 번째, 4절. 정부 지출이 나날이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출 G라고 쓸게요. 얘가 점차 계속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데 왜 팽창하지? 그 원인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창하는,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바그너의 법칙이라 합니다. 자, 독일의 통계 경제학자인 바그너라는 학자가 거기 보니까 19세기 당시 유럽 및 여러 나라, 미국, 일본 등 정부 부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 부문의 역할, 비중을 한번 봤더니 이게 자꾸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야. 예. 이런 것들 발견해내는 것도 약간 그 당시만 해도 워낙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각국의 데이터를 모아다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이렇게 절대적,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걸 우리는 바그너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바그너 법칙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 부문의 상대적인 크기가 증가하는 현상. 이게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정부 부문이 확대되는 이 얘기는 우리 중간점 볼까요? 세 번째 단락 볼까요? 바그너는 정부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이 정부의 활동 반경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의 활동 반경이 점차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려고 점차 정부의 개입을 넓혀온 결과 정부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거기 보시면 밑에서 6번째 줄 정부가 교육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점차 역할이 커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부의 활동 반경이 커지게 되고요. 특히 최근에는 복지와 관련한 보건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 아니, 이거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어떻게 보면 공공 서비스라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거기 잘 체크하세요. 수요가 높은 소득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여러분, 탄력성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 탄력성의 뜻이 뭐예요? 특히 소득 탄력성이니까 소득이 팽창함에 따라서 수요라는 것은 사람들의 니즈라고 생각하시면 돼. 얼마나 원하는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선호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네거티브한 얘기가 아니지. 국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오히려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바그너는요,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공공선택 이론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당시 옛날 독일, 프러시아 그쪽이니까 국가 유기체설 관점에서 이걸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국가를 바라보는 견해가 유기체적 견해가 있고 기계론적 견해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왜 증가하는가? 정부 지출 증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후에 나온 학자들의 의견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피콕 와이즈만 있습니다. 두 명의 학자 이름이죠. 피콕과 와이즈만. 자, 이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의 역할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967년에 정부 입장에선 돈을 더 많이 쓰기를 원하고요. 국민들은 돈을 많이 내기를 원하지 않아. 세금 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는 거
국민들이 피해보고 참고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내심이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당연히 정부문의 팽창 그걸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336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국민은 정부의 지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혜택을 감안해서 기꺼이 내고자 하는 세금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국민이 인내하려고 하는 세금 부담의 수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경제가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경우 평화시, 평상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세율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누진 세율 구조를 적용하기 때문에 정부 부분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정부 부분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진 세율을 적용하게 되니까 조세 수입은 이렇게 그냥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다음 단락 보시죠. 그러나 사회적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면 점진적인 증가가 아니라 갑자기 팽창하게 됩니다. 아니, 혼란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점프하게 되는 거야. 전쟁이나 재난이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들이 지금 시장 안에서 이게 뭐 해결되기가 잘 어렵잖아. 정부 뭐하냐? 리더십을 발휘해라.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거야. 이게 점프해서 팽창되다가 자, 혼란기가 끝났어. 여기가 지금 혼란기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혼란기. 네, 위기시라고 보시면 돼요. 혼란기, 위기, 위기시 이렇게. 그럼 정부 부분이 이렇게 팽창하게 됩니다. 점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급격하게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급격한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사회 혼란을 수습했어. 그러면 얘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원래 수준으로 가서 경로가 요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게 되면 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가요. 그래서 또 위기가 발생하면 점프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약간 계단식으로 비가역적으로 이 톱니 모양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맨 밑에 톱니바퀴 모양 같이 생겼다 해서요. 톱니 효과 이름을 그렇게 붙이기도 해요. 톱니 모양 같이 생겼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급격하게 위기시 이렇게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전위 효과라는 말 디스플레이스먼트잖아요. 자, 위치가 바뀝니다. 정부 부분의 역할로. 그래서 전위 효과, 상향 조정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위기시 정부 부문이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한다. 자, 근데 위기 상황이 넘어갔을지라도요. 이렇게. 이야, 이게 우리가 위기,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다가 막상 사고가 나면 야, 이거 조심하고 안전하고 점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는 점검을 하고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 효과 이런 표현이 들어오게 돼요. 위기가 끝난 다음에도.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 볼게요. 그런데 찾았죠? 위기 상황이 일단 넘어갔다 하더라도 채무 이행, 복구, 사업 필요한 정부 지출이 계속 한동안 정상적인 수준에서 계속 지속되고요. 혼란기가 지난 후에도 각주 1번 보세요. 전위 효과뿐만 아니라 점검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지 않고요. 그러다 또 위기 상황이 되시면 다시 점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나오는 피콕 와이즈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요, 브라운 잭슨 이렇게 있어요. 자, 브라운 잭슨은요, 약간 미시적으로 이제 살펴봤어요. 위에 바그너의 법칙이라든가 피콕 와이즈만은 국가경제 전체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다 그러면 브라운 잭슨은요, 중위투표자 이론과 결부시켰네요. 공공선택 이론에서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 그랬죠. 자, 중위투표자라는 약간 개별 경제 주체에 해당하는 미시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위투표자의 어떤 선택과 결부시켜서 자, 세 번째 줄 볼까요? 요거랑 관련돼 있는 거와 요거랑 같이 연결하세요. 공공재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이렇게 1보다 크게 되면 여기서 이제 두리뭉실하게 얘기는 했는데 이렇게 중위투표자가 요걸 원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경제 전체의 두 번째 단락 보시죠. 경제 전체의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서 중위투표자의 소득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공공재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다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공공재에 대한 니즈가 팍 증가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예, 정부가 그만큼 더 많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정부에 팽창되는 게 소득 탄력성과 연결하게 되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국민들이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거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 등등의 이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정부 부문의 크기가 계속 늘어나는,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다른 근거로 정부 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더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무능한 건 아니고 정부 부분은 정부가 무슨 자동차 만들거나 반도체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케이? 대민 서비스 이런 거잖아. 근데 서비스는요. 휴대폰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생산성이 확 증가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막 빨리빨리 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비스 산업에 속하는데 주로 속하는데 생산성이 더뎌요. 그렇잖아. 여러분 호텔 서비스 같은 경우 보면 무슨 신라 호텔 이런 데 가면 아니 더 친절하게 한다 해가지고 막 존칭을 쓰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 음식이 나오셨습니다. 무릎 꿇고 주문 받으면 그게 서비스가 더 우대되는 겁니까? 약간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생산성이 더디어 이렇게 낮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뭐야? 그래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몰이라는 학자가 정부 부문의 생산성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요.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 비용이 코스트가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몰 현상, 보몰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이 정도. 학자 이름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을 위시한 OECD 가입 국가들의 실증 연구를 보니까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얘기에서 한번 보시면 338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자, 세 번째 기타예요. 기타. 네. 거기 보시면 소수의 사람들이 물론 거기 세 번째 줄 볼까요? 어떤 자신들의 특정한 지출 프로그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은 소수의 이익 집단이라 그럴게요. 이익 단체라 할까? 이익 집단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근데 일반 대중은 어때요? 그냥 긴가민가 이래. 일반 대중은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별 생각 없어. 이렇게 끌려가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의 그런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특히 소수 이익 집단이라 얘기했는데 이 소수 이익 단체가 거기 보이십니까? 철의 삼각형이라 해요. 이제 혼자서 무슨 뭐 나쁜 짓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우리 정치적인 어떤 부패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세 명의 꼭지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익단체가 있어야 되고요. 이익집단.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정치가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가가 있고요. 또 그걸 도와주는 관료가 또 있어야 되겠죠. 공무원이죠. 그래서 요 세 명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일반 대중들은 그런 거 정보도 모르고 어떻게 이걸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철의 삼각형 이해 집단과 정치인, 관료들이 결탁해서 정부 지출이 계속 커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익 집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비를 많이 하게 된다고. 로비 집단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가 두 번째 단락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타 등등 얘기 중에서 관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 니스카네 모형 같은 거 우리가 봤습니다. 관료들의 모형에 따라서 관료들은요, 공무원들은요, 뭐 떼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 힘을 키우기 위해선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산을 이렇게 극대화하다 보니까 더 팽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들이 또 착각합니다. 국민들의 착각. 이 착각은 뭐냐면 그 산타클로스 보이십니까? 산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산타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어렸을 때는 양말을 큰 거 걸어놓게 되면 와,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나한테 선물을 줄 거야. 산타가 누구야? 엄마 아빠잖아. 그래서 양말을 큰 걸 걸어놓게 되면 엄마 아빠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이 정부가 산타와 같은 그냥 막 화수분같이 돈이 남아 도는지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공공재 공급을 더 많이 하려고 하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는데 그거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착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래서 산타가 누구냐? 아무튼 인식의 결여, 요 표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 단락에도 착각, 재정 착각이라 해요. 근데 이 착각이라는 것은 인식 결여랑 마찬가지야. 맨 마지막 제출 볼까요? 세금 내는 거를 잘 몰라. 특히 간접세 생각해 보세요. 간접세와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낸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물론 그걸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339에 가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에 어떤 사람이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그는 한 가지 행위를 할 때마다 번번이 세금을 냅니다. 부가세도 내고.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히 또 뭐야?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누진세가 언제? 거기 보시면 인플레이션과 같이 일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우리 뒤에 조세 파트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 이 누진세가 어디다가 세금을 부과하냐면 명목소득에다 세금을 부과해요. 여러분, 명목소득, 명목임금이라 할게. 이게 피로 나눠줘야 실질임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1,000원을 벌고 있어. 자, 그런데 이 1,000원의 실질적인 가치는요, 사과의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면 100원 가지고 사과 하나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과를 10개를 구입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물가가 상승했어. 이게 2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나의 생산성과 기여도와 노력이 똑같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저 사장님, 인플레가 발생해서 물가가 상승하면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사과의 개수가 5개로 줄어들게 되니까 다시 이거 2,000원으로 올려주세요. 사장님도 그거 올려준다고. 그거는 10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실질 임금,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그대로인데요. 문제는 누진세를 어디다 때립니까 하면은 실질 소득, 실질 임금에다 때리면 이전과 똑같이 10개 구입하니까 나의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구매 능력이 변한 건 아닌데 여기에다 세금을 때립니다. 명목 변수에 때려요. 명목 소득에 세금을 때려. 이해 가시죠? 그럼 어떻게 돼? 아이고, 소득이 2배나 올라가셨네요. 해가지고 여기에 세금 때리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는데 누진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명목소득이 올라가면 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걸 또 막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또 많은 얘기를 부캐넌이라 학자는 리바이던 가설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던 가설. 부캐넌, 이렇게요. 노벨상을 받은 이 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리바이던이 거기 각주에 나와 있는데 각주 13번에 성경에 나오는 전설적인 수중 괴물이에요. 그래서 홉스가 뭐라 그랬냐면 군주의 절대 권력을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자기 스스로 계속 뭐 악을 먹고 살면서 팽창하는 그런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거기 보시면 본질적으로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이것저것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돈 가지고 합니까? 아니잖아. 저도 뭐 정치인 돼가지고 해주세요 하면 다 해주고 싶어. 제 돈 아니니까. 근데 자기 돈이면 그렇게 잘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의제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정부 부분의 지출은 팽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특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반 대중이 정부 지출이 팽창하는 거에 대해서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퍼주기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포퓰리즘.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뭐, 퍼주니까 좋은가 보다. 다 자기가 이제 세금을 내는 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대판 리바이던이 등장하게 됐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도 비슷해. 별 생각 없는 것처럼 거기 보시면 적자 재정에 대한 의존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정부 지출 팽창에 대해서 둔감해. 이해 가세요? 정부 지출이 막 팽창되고 이러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려니.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이 봤을 때 현금을 쓰게 되면 아이고 이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카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카드 휙 긁으면 그냥 이 다음 달, 다음에 이렇게 내게 되는데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거기 또 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부 지출이 팽창하게 되는 그 원인들에 대해서 피콕, 와이즈만, 브라운, 잭슨서부터 기타 등등의 얘기를 살펴봤는데요. 학자 이름 많이 등장하지만 좀 가볍게 알아두시면 재정학 공부하는데 조금 더 흥미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재정 착각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